안녕하세요. 수학쌤이고 에릭쌤입니다. 2022년 이제 여름방학 제가 가르칠 과목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미국 고교 수학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화와 예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과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캘큘러스, 미적분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예측도 캘큘러스에서 이제 변화를 다루고 나서 다루기는 하지만 예측은 아무래도 캘큘러스라기보다는 스태티스틱스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캘큘러스는 이제 싱글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고 멀티 베리어블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 고교 수학에서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해서 그 길러내는 학생들을 말고는 이제 결국에는 이 캘큘러스랑 스태티스틱스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이제 미국 고교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수학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변화를 다루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 변화는 결국에는 함수의 변화를 다뤄요. 함수. 이 싱글 베리어블이면은 이제 일변수 함수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멀티 베리어블이면은 이변수 혹은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결국에 함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은 프리캘큘러스랑 아너스 프리캘에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프리캘은 어떤 과목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라는 이제 어린이 수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고급 과정이고 이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배워야 되냐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지수 x의 값을 찾든지 아니면 미지수 x의 범위를 찾는 것인데 물론 이제 프리캘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방정식과 부등식을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되고 그 전에는 뭘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알제브라 2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수학이라 부르는 알제브라 2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알제브라 2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그냥 미지수 x의 값을 찾아내는 거야. 혹은 그 범위를 찾아내는 것.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에는 이제 트리고노메트리도 들어갈 것이고 트리고노메트리는 프리켈에서 공부를 하고 아놀스 프리켈에서 어마어마한 활용을 거쳐요. 그래서 뭐 극좌표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벡터랑 매트릭스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겠죠. 트리고노메트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제일 좀 애매하기도 한 과목이 어떤 거냐면 이 지오메트리라는 과목인데 뭐 어떤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학교의 문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의 출발이에요. 생각의 출발. 지오메트리를 이제 기하학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여름에는 포커스가 논리학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논리학. 왜 이제 논리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단순하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각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거는 굳이 지오메트리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센수학 같은 걸로 중학 과정을 선행을 하시면은 이 변의 길이 구하고 각의 크기 구하는 거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고교 수학에서 지오메트리가 차지하는 그 중요한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 아주 추상적인 기하라는 도형에 대해서 이제 순수하게 논리로만 접근을 해서 프루프를 하겠다는 거죠.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어린이들한테 가장 익숙하지 않은 투 컬럼 프루프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기하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 투 컬럼 프루프고 한국 어린이들에게 기하학이란 뭐 센, 뭐 A급 수학 이런 것들을 풀면서 어떤 값을 구해내는 거였는데 이제 어떤 갑자기 논리를 물어보고
증명하는 과정을 묻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수학으로 선행을 했던 친구들도 이번 그 여름방학 때 진행될 지오메트리 수업에서 이제 논리학 부분은 좀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하게 되죠. 선행학습.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라는 거는 태어나서 딱 한 번의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그날 그 순간 이후로는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게 제대로 된 수학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뭐 대치키드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행학습들이죠. 잘못된 선행학습을 좀 아무 생각 없이 해온 친구들한테는 요 깨달음의 순간이 아주 늦게 오거나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오기 전에는 또 선행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학생 자체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이 고민의 순간들이 실질적으로는 없죠. 그리고 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뭐 개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감정적으로 좀 즐거운 상태여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즐거운 상태에서 고민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딱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슷한 유형 학습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IQ가 되는 학생들은 그냥 영원히 알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학원과 학부모와 이 잘못된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요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시키려고 이제 의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어떤 이 주도적인 요 깨달음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관리라는 걸 하게 되죠. 관리.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게 되는데, 어 제가 지금 한 18년 정도 수학 교육에 있으면서 이 반복이랑 관리를 아무리 주구장창 시켜도, 물론 이제 매번 끼고 가르치면 당장의 내신 GPA는 해결이 됩니다. 뭐 스카이프나 줌으로 학기 중에 끼고 가르치면 실제로 되기는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올 여름에는 조금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잘 먹히는 수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쪽의 비중이 좀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 한 번의 깨달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단 한 번의 정말 그 절실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냥 이게 이런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끝난 거거든요. 물론 그 후에 유형 연습을 통해서 다지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책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을 읽으면 어느 순간 깨달음 혹은 그 뜻이 뭐 스스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수학은 분명히 그 전에 고민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고민은 아마 이제 제가 질문들로 많이 던져주겠죠. 물론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고민이 될 만한 질문들을 던져서 아주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이 결론을 얻고 깨달음을 제가 주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는 수업 자체를 대화체를 많이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냐 모르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관심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건드려 주는 거고, 뭐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래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냐, 이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학 선생님한테 어,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문제풀이와 개념이 하나인데,
이제 일반적인 학원 용어로는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이제 별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개념은 연역화라고 볼 수 있죠. 개념 자체는 연역적인 방법인데 물론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서 공통된 풀이법을 뽑아내니까 이제 귀납적으로 개념을 만들긴 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건 이제 연역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뭐 논리력이나 이런 게 길러지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순수하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는 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라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냥 한번 풀고 거기서 어떤 개념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고 다시 비슷한 문제를 풀고 다시 어떤 개념이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개념과 문제를 하나로 익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멈추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가급적이면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앞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결국 이제 선행학습이 끝났을 때 제가 이 위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결론을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를 배운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 때 나는 논리 공부를 좀 제대로 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알제브라 2 공부를 한 친구들은 나는 이제 미지수 X에 대해서는 뭐든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배우면 좋고 프리켈이나 뭐 프리켈 아널즈를 공부를 한 친구들은 트리고노메트리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함수는 내가 좀 마스터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캘큘러스를 공부한 친구들은 나는 변화에 대한 감을 좀 잡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그 메타적인 차원에서 내가 올 여름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좀 스스로 느끼게 되는 이런 선행학습이 될 것 같고 저는 올 여름이 좀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저의 그 개인적인 생활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 학생들 맡겨주시면은 뭐 이 설명회 그대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뵙겠습니다. 저는 에릭 쌤이었습니다.